여러분, 이 숫자 하나에 주목해보세요. 0.7.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합 인포맥스가 코스피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과 주가 수익률 사이의 상관계수를 나타냅니다. 0.7이라는 수치는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매수할수록 주가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반대로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도 단순히 운이 없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에 기대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시장 시스템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물리법칙의 결과물입니다. 2세대의 교양 수업 이교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서 움직일 때 어떤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개인의 매수가 어째서 구조적으로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지, 거물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전을 펼쳐 소액 투자자들의 물량을 빼앗아가는지, 나아가 이런 구조를 역이용해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처음인 분들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주식이 아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만약 서울의 특정 동네에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동산 앱을 켜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 계약하면 그만입니다. 시세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같은 동네에서 아파트 100채를 한꺼번에 사유를 한다면요. 과연 아무도 모르게 매수가 가능할까요? 처음 10채 정도는 시세대로 무난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채, 30채를 넘어서는 순간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 지역 아파트를 모조리 사들이고 있다더라 하고요. 그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매물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매도 호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려는 사람이 많다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하죠. 나중에는 아예 매물 자체를 걷어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겁니다. 100채를 모두 매수했을 때의 평균 매입가를 확인해보면 처음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정확히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바로 슬리피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대량으로 매수하려는 행동, 그 자체가 시장 가격을 밀어 올려서 나의 평균 매수 단가가 본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높아져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큰 손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죠. 그런데 매수 행위 자체가 가격을 상승시켜 버린다면 이것은 가게를 열기도 전에 원재료 값을 스스로 인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로 한 번에 대량 매수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아파트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1년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한 달에 한두 채씩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매수하여 모으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매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매집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따릅니다. 첫째, 누군가 공포에 질려 헐값에 매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공포에 질린 매도자가 있어야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둘째, 이 종목에 다른 큰 손이 눈치채고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쟁자가 나타나면 매집 단가가 상승할 테니까요. 따라서 큰 손들은 매집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종목이 최대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도록 유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큰 손들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죠. 호재성 소식이 터지면 수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이들이 주식을 대거 매수한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개인이 많이 매수할수록 오히려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우리의 직관에 완전히 반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축구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팀이 있습니다. A팀은 감독이 존재하고 명확한 전술과 포메이션을 갖추고 있으며 11명의 선수가 하나의 전략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감독이 후반 35분까지 절대 볼을 뺏기지 말라고 지시하면 선수 11명 모두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그럼 B팀은 어떤가요? 선수 개개인의 실력은 비슷하지만 감독이 없습니다. 11명 모두가 제각기 자신만의 작전을 머릿속에 품고 경기를 띱니다. 어떤 선수는 앞만 보고 돌진하고
어떤 선수는 수비에만 치중하며 뒤로 처져 있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체력이 고갈되어 벤치에 앉고 싶어 하죠. 과연 이런 팀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다 해도 조직력이 없는 팀은 결코 조직력을 갖춘 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100억 원어치를 매수한다면 그것은 A팀과 같습니다. 하나의 명확한 지휘 체계를 따르며 정해진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습니다. 유통 주식을 꽉 잠가버리는 효과를 냅니다. 이를 풍선에 비유하자면 바람을 꽉 움켜쥐고 있는 한 사람의 손과 같습니다. 놓지 않으니 풍선이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바로 B팀이 됩니다. 1000만 원씩 1000명의 개별 계좌로 뿔뿔이 흩어지는 셈이죠. 목표가도 제각각이고 개인 사정도 다르며 주식을 버틸 수 있는 시간 또한 개인들의 상황은 모두 상이합니다. 마치 1000명이 하나의 풍선을 각자 실 한 가닥씩 붙들고 있는데 그 줄들이 제멋대로 툭툭 끊겨 나가는 형국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000원에 일찍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고 합시다. 주가는 5,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10% 수익이면 충분해. 지금 매도하자. 이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에 상승세의 제동이 걸립니다. 어렵사리 6,000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때는 3개월 전 6,000원에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고 있던 투자자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전이다. 단 한 주도 남김없이 탈출하자. 이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6,000원 선은 마치 콘크리트로 만든 천장처럼 뚫기 어려운 저항선이 되어버립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악성 매물대라고 칭합니다. 이는 과거 해당 가격대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본전 탈출 심리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셈이죠. 심지어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로 빚을 내어 투자에 나선 이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만기일이 도래하면 강제로 보유 물량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아무리 주식의 미래 전망이 밝아 보여도 결제일이 다가오면 매도를 피할 수 없는 셈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수한 주식은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상승의 한계를 만듭니다. 주가가 단 한 걸음이라도 위로 오를 때마다 각자 다른 사정을 가진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물량이 촘촘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데이터로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 의하면 직전 시점의 시장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이들이 형성하는 매물대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순매수와 주가 간의 상관계수가 0.7이라는 수치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현상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손의 관점에서 상황을 재해석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1년 이상 은밀하게 주식을 매집해온 기관 투자자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 보유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수익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주가를 올려다 보면 방금 언급했던 감독 없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각 가격대마다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고 본전 탈출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작정 주가를 끌어올리면 이 투자자들이 쏟아내는 물량들을 본인의 자금으로 모두 흡수하며 올라가야만 합니다.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도 주가는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이죠. 과연 합리적인 큰손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당연히 이 매물대들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저들이 스스로 물량을 내던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 본격 상승 이전에 개미 털기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강제로 토해내게 만들까요? 지금부터 큰 손들이 주로 사용하는 3가지 심리 전략을 하나씩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큰 손들이 매물대를 정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물량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고 던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 활용되는 심리적 무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공포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0층 높이의 빌딩에서 평범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 갑작스럽게 화재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복도에서는 미세한 연기 냄새까지 감지되는 듯합니다. 이 절박한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개인 짐을 챙길 새도 없이 비상구를 향해 황급히 뛰쳐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건물 밖으로 나와 보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1층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가 경보기에 오작동을 유발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은 멀쩡히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불필요하게 밖으로 뛰쳐나온 셈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손절 라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해두기 마련입니다. 이 가격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면 나는 미련 없이 매도하겠다. 그 기준점은 주로 이동평균선, 전저점 혹은 박스권 하단과 같은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합니다. 유튜브나 서적 등 어떤 매체를 통해 배우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익히는 손절매 기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큰 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특정 가격대 바로 아래에 자동 매도 주문들이 빈틈없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요. 이 지점을 우리는 유동성 풀 리퀴디티 풀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동성 풀을 목표로 삼아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스톱 헌팅이라고 합니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정 시간대, 가령 장 마감 직전과 같은 때를 노립니다. 이 시기에는 아주 소액의 자금만으로도 주가를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소량의 매도 주문을 내어 지지선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빌딩에 실제 불이 난 것이 아니라 화재 경보만 울렸을 뿐인데도 그 경보음 하나만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설정해 놓은 손절 주문들이 연쇄적으로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지켜본 다른 투자자들마저도 지지선이 무너졌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 함께 매도,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큰손은 바로 이 순간 바닥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식 물량을 헐값에 모두 매수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가는 마치 거짓말처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화재, 경보가 오작동이었던 것처럼 전날의 급락 또한 조작된 가짜 하락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페이크 브레이크다운, 페이크 브레이크다운, 즉 가짜 이탈이라고 명명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권태입니다. 아무리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끈질긴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강직한 이들을 꺾는 가장 잔혹한 수법은 무엇일까요?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떠올려 봅시다. 병원 대기실에서 32번 진료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현재 25번 환자가 진료 중입니다. 금방 차례가 올 줄 알았는데 30분이 흘러도 겨우 26번입니다. 1시간이 훌쩍 넘어도 여전히 28번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옆 진료실에서는 번호가 빠르게 줄어들며 환자들이 정신없이 드나듭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유독 제가 서 있는 줄만 꼼짝도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차라리 옆줄로 옮길까? 결국 참다 못해 자리를 옮기게 되죠. 하지만 자리를 옮기는 그 순간 원래 있던 줄에서 제 번호가 호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식시장의 횡보장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주요 세력들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지도 그렇다고 하락시키지도 않습니다.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주가를 아주 좁은 구간에 묶어둡니다. 거래량 또한 의도적으로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연일 급등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개미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기회비용이라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주가 폭락은 일시적인 충격이기에 이를 악물고 견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태는 매일 조금씩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듯 인내심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를 활용한 투자자들에게는 시간적 압박이 훨씬 더 잔혹하게 다가옵니다. 주가가 꼼짝도 하지 않아도 이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강제적인 반대 매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력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오를 주식도 일부러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으며 이 투자자들이 스스로 지쳐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탐욕입니다. 공포와 권태 전략을 통해 매집을 완료한 큰 손들은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이 고가에 형성된 주식을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고 현금을 회수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반대로 개미 투자자들의 탐욕을 활용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식당 앞에 웬일인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줄이 보입니다.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아, 저기가 맛집이구나. 나도 줄을 서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줄을 서 있는 이들이 식당 주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어떨까요? 실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아르바이트생들은 슬며시 자취를 감춥니다. 진정한 손님들만 남아 음식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정작 주방에서는 어떤 음식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스푸핑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십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매수 주문을 허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호가창을 들여다본 개인 투자자들은 아래에서 이렇게나 강력하게 지지해주는구나, 안전하겠지라고 판단하며 매수 포지션을 취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그 거대한 매수벽에 거의 도달하는 찰나 그 주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애초부터 매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허위 주문이었던 셈이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명확히 해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푸핑은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됩니다.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한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여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국세청은 주가 조작 연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7개 기업으로부터 총 576억 원을 추징하고 총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다만 알고리즘 매매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출처불명의 호재성, 소문이 확산되는 현상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들의 주식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열어놓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오랜 격언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공포, 권태, 그리고 탐욕, 이 세 가지 심리적 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투자 현장에서 지금의 하락세가 인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위기 상황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단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큰 손이라 할지라도 결코 감출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 말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겨울 눈 덮인 들판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누군가가 그 들판을 가로질러 지나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가 아무리 조심해서 발걸음을 옮겨도 눈 위에 발자국은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모자로 얼굴을 가릴 수는 있어도 심지어 신발을 바꿔 신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곳을 지나갔다는 본질적인 사실 자체는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바로 이 눈 위의 발자국과 같습니다. 기업 뉴스는 얼마든지 조작하여 만들어낼 수 있고 호가창 역시 스푸핑을 통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차트의 캔들 모양 또한 인위적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여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체결 기록, 즉 거래량만큼은 절대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자금 이동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자국, 즉 거래량을 읽어내는 핵심 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상황, 주가는 급락하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잠잠하다. 만약 주가가 핵심 지지선을 무너뜨리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살펴보면 평소 수준이거나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시사할까요? 만약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뉴스가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는데도 정작 시장 반응은 잠잠하다면 이는 앞서 설명드린 화재 경보의 오작동과 같습니다. 즉,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을 싼 값에 가로채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거래량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래량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양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는 높은 가격에 막대한 양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으며 이를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화려한 급등 뒤에 감춰진 설거지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현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 급락 시 거래량 부재는 가짜 하락을, 급등 시 거래량 폭발은 위험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 한 문장만 숙지하셔도 큰 손들의 함정에 빠지는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직 거래량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승률을 높이는 하나의 도구일 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매수 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거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펀더멘탈입니다. 거래량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주가가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어느 누구도 해당 종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상태.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큰손들의 매집 구간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기업 자체가 망해가는 중이라 아무도 사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시기에는 기업의 실적과 더불어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만 합니다. 거래량은 바닥인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고 건재하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비로소 이곳이 큰손의 매집 구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큰손들이 주가를 조종하는 물리적 메커니즘, 개인 투자자를 흔드는 세 가지 심리 전략,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흔적을 읽는 방법까지 모두 익히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단기 매매는 본질적으로 제로섬 혹은 마이너스섬 게임의 성격을 멉니다. 누군가 초과 수익을 거두면 그만큼의 손실을 보는 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기에 수수료와 세금까지 제하면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항상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일례로 2019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한 논문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30일 이상 데이트레이딩을 지속한 개인 투자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97%가 결국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저 임금 이상을 번 사람은 고작 1.1%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브라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만, 미국,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유사한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개인에게 불리한 개인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큰손들의 심리전이 격렬하게 펼쳐지는 링 위에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 링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큰손들이 공포로 투자자를 흔들고 지루함으로 지치게 하며 탐욕으로 유인하는 모든 전술은 오직 단기적인 시간 프레임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는 결국 그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무기는 큰손들이 활용할 수 없는 반면 개인 투자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대칭적 우위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압박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인 투자자가 지닌 거의 유일한 구조적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감독관 없는 수많은 참여자가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상한선 때문입니다. 각자의 투자 상황이 곧 매물대로 작용합니다. 둘째, 큰손들은 공포, 지루함, 탐욕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전략을 활용하여 이러한 매물대를 해소하고 가벼워진 주가를 끌어올려 수익을 창출합니다. 단, 스푸핑이나 시세 조종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거래량은 큰손들도 결코 지울 수 없는 눈 위의 발자국과 같습니다. 주가 급락 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가짜 하락이며 급등 시 거래량이 폭발하면 위험신호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숫자, 즉 0.7은 개인이 매수할수록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 냉혹한 통계가 바로 시장의 구조와 인간 심리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다면 더 이상 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손실로 물들거나 화려한 급등 소식이 쏟아질 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눈 위의 발자국은 과연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경제 이야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양 정보들을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